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놀라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의견 또한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히는데요. 여지껏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었던 조 전 장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통선이 있잖아요. 예.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출마 안 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이제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 받아들여졌죠.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이제 감수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 과정에서 해명과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다른 길을 찾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 자체가 도륙이 났다며 저든 저희 가족이든 여러 해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하겠다면서도 법률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인 방식, 특히 그중에 정치적 방식을 언급하며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는 물론 비례대표 신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출마나 신당을 결행할 경우 여론이나 야권의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당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신을 국민이라는 심판대에 올려 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저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3인 야권 추천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은 의견 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짚고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다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상 정보의 개념은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자고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절차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을 서자 또는 얼자라고 생각해 침묵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 조국의 발언은 이날도 이어졌는데요. 국내 학술지 논문 인용 빈도 순위 1위, 최연소 서울대 법대 교수. 그를 알려주는 수십 개의 말이 말해주듯 그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요목조목 짚었는데요. 민주당은 제발 이동관을 탄핵시키던지 한동훈을 탄핵시키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꿈을 대고만 있을까요? 빨리 좀 움직였으면 합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긴밀히 협의하면 안 되거든요. 법상 협의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네. 그게 이제 위법이죠. 근데 국감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협의를 안 해야 되는데 협의를 했고, 그런 협의 속에서 인터넷 언론을 방심위를 통해서 규제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반헌법적 결정을 두 기관이 협의를 한 것이죠. 누가 어떤 절차에서 그런 협의를 했는지를 밝혀야 되고, 특히 이제 방심위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민간심의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지위가. 방통위는 국가기관이라 한다면 방심위는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당연하죠. 서로 협의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 국감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에 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죠. 이거는 심각하다. 방통위법 18조를 보게 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방심위의 독립적 직무를 방해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방통위원장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죠. 방통위법 18조 위반이 분명하다. 국회 국감에서 나온 여러 발언, 그 국회의원들이 추궁을 해서 답변을 했을 때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을 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점에서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방통위원장은 공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날리면 김은혜 홍보수석의 분당 출마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주진우 법률 비서관의 부산 수영구 출마, 진희경 정무비서관의 의정부갑 출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충남 홍성 출마 소식까지 대놓고 이렇게 정치 중립을 무시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한동훈마저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반면 신당을 창당한다는 이준석을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 거죠. 패거리 문화, 정치 무리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합집산과 합종 연행이 반복되며 아사리판이 계속해 벌어질 텐데요. 오죽하면 이낙연 씨가 등판하고 박지원이 출사표를 던질까 싶은 거죠. 오늘 나온 이준석 뒷담화 모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에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출연해 다른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만 얘기한다면 당이 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신은 새 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신당을 못 만들 거라고 봐요. 못 만들 거다? 그건 실무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실무 준비야 본인이 하겠지만 이준석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성정과 행태와 이 독선을 잘 아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신당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신당을 만들려면 일단 여론과 민심이 따라야 됩니다. 네. 그 여론과 민심이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때 네. 가졌던 민심의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할까?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정말 양당이 지긋지긋한데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3당이 모여가지고 삼지대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해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주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까지 했는데 물론 억울하게 쫓겨나긴 했지만 뭐 환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워딩 그런 표현도 그걸 대통령을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런 뜻이라면은 저는 이 대표 본인부터가 자아 진단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 극단적인 사고나 은행을 계속하면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준석 씨, 전 그냥 이준석 씨라고 할게요. 뭐 이제 대표 같지도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당에 대해서 뭐 저런 식으로 그 칼을 꽂는 사람이 무슨 대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씨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창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유창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확실한 거는 이준석의 하버드 영어보다는 인요한의 연세대 한국어가 훨씬 더 유창해 보인다. 전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왜 이렇게 강한 방식으로 비토를 놨을까요? 뭘 노리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뭔가 노리는 것보다는 이건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 캐릭터다? 예, 제가 좀 심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이 아이카시드 김승윤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았을 때부터 일단 의혹이죠. 물론 의혹이죠. 의혹이더라도 워낙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 대표이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 안 만나겠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대표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걸 왜 안 만납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황당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안 만나고 한다는 거는 결국 이거는 결별이 아니냐 뭐 이런 영어로 뭐 그렇게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보통 사람이면 그거 다 이해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그거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인요한 위원장이 MB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MZ세대를 많이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제가 깊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가 오가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다. 이런 건데 교육을 잘못해서인가요? MZ세대를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어리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이 좀 과했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도 참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